쓰레기 매일경제 고독간에게 항의 메시지 보내기 운동 DHO 우리 주주님께서 글을 남겨주셨는데요. 매경기사 접속 요령 매일경제 셀트리온 키워드 입력하면 해당 기사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의 메시지 보내기 네이버 등 로그인 탭 활용 샘플 1 수준 낮은 하찮은 쓰레기 기자야 언론의 사명이 정론임을 알기나 하는가. 금감원이 초법적으로 12년간 회계 장부를 4년 이상 감리하는 공권력 남용 문제는 왜 보지 못하는가. 감리 연장, 내부 승인 규정도 없이 4년 이상 감리를 질질 끌고 있다는 것을 알기나 하는가. 셀트리온 그룹 죽이려는 그 음모로 공매도 앞잡이 노릇을 한다는 것을 우리가 모를 줄 알았더냐. 더럽고 추악한 악마의 손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천인공노할 짓은 당장 멈추고 정정보도할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경제민주화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회계 감리 비밀 누설을 시근죽 먹듯 반복하는 언론사 기자와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글이 게재되어 있다. 전문성과 객관성이 겸비된 글을 참조하길 바란다. 샘플 2. 기자 사명을 망각한 고독간에게 경고한다. 셀트리온 그룹 80만 소액주주에게 피 맺힌 한을 쌓게 한 당신은 경향신문 유익원 한겨레 박종화와 더불어 더 이상 인간이의 삶을 살지 말 것을 촉구한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게재된 회계감리 비밀 누설을 시근죽 먹듯 반복하는 언론사 기자와 금융감독원을 고발합니다. 글을 꼭 읽어보고 기사화해 줄 것을 제안한다. 나스닥 일봉 차트인데요. 우리 연휴 동안에 증시가 반등이 나왔어요. 자, 반등에 대한 이유는 긴축에 대한 우려가 약간 사그러들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실적이 또 기대가 된다. 그래서 이 부분을 뚫고 나갈 것이다. 중요한 건 많이 떨어져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던 그 이유도 있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기사에 됐던 내용을 좀 보게 참고를 좀 하면은요. 긴축 우려 진정, 기업 실적 주목한다. 뉴욕 증시 3거래일 연속 상승. 그래서 언론에서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고요.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시장의 연준의 긴축에 적응해 나가고 있다며 앞으로 지표와 실적이 시장을 떠받칠 것이라 전망했다. 이번 하락은 침체나 강사장의 종말을 알리는 것이 아닌 정상적인 시장 조정이라며 경제 성장과 기업 실적이 올해도 계속 탄탄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준은 통화정책을 축소하는데 과도하게 긴축적이지도 않을 것이라고 지금 어떤 전략가가 나와서 웰스파고의 전략가가 나와서 언급했던 부분입니다. 우리가 연휴 동안에 미국 증시에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강하게 반등이 나왔죠. 그래서 이 영향을 받아서 우리 증시에도 이제 연휴가 끝나고 내일부터 열리는 증시에 좀 훈풍이 불 수 있도록 기대를 좀 해볼게요. 그리고 시황 볼 때 사실 시황이라고 좀 말하기엔 그렇고요. 이 증시의 큰 방향성 그리고 그림을 그릴 때요. 크게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2020년 3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엄청난 무제한 양적 완화. 말로 말했지 4조 달러에서 4조 5천억 달러에서 3조 8천억까지 줄였다가 이게 다시 9조 달러까지 늘어난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말 많이 늘어났죠? 무려 단기간 동안에 페달을 밟는 속도가 양적 완화의 속도가 2배 이상 나왔습니다. 2008년도보다 2배 이상 찍어냈고요. 그리고 그 금액도 무려 5조 달러에 가까운 그런 양적 완화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이 더 이상 찍어내는 거를 이제 시장에 공급하는 거를 멈추고 그리고 금리 인상을 하고 그 다음 찍어냈던 거를 돌려내는 작업까지 이 멈춘 거를 테이퍼링이라고 하고요. 금리 인상은 0.25bp가 가장 확률이 높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부분과 시간차를 두고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찍어냈던 부분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까지 언급이 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 핵심은 금리 인상, 긴축의 초입 시기입니다. 이때는 양적 완화를 하고 다시 한번 긴축으로 돌아갈 때 그 초반부에는 늘 변동성이 심해왔다. 그리고 결국은 실적이 돌아나가면서 결국은 다시 한번 성장해 나갔다. 그리고 중립금리, 금리의 상단의 마지막 이 부분에 오게 되면 다시 한번 시장이 변동성을 겪게 되면서 쭉 다시 한번 변동성을 크게 겪었다. 이 그림을 그려주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게 뭐냐? 08년도에 이미 큰 그림에서 미국 중앙은행은 미 국채와 바로 MBS라고 하는 파생 상품,
바로 파생 상품입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이걸 매입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미국 중앙은행이 주택, 담보부, 모기지, 저당 증권이라고 하는 파생 상품을 매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양적인 완화를 펼쳐대면서 국채와 MBS를 계속 매입하고 있다는 부분이죠. 이 페달은 결국은 다시 한번 금리 상당, 중립금리 가게 되더라도 자산시장이 충격을 받게 되면 다시 한번 나올 확률도 이때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페달은 큰 그림에서 연장선상에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2008년도에 블록체인과 비트코인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고작 중앙은행이 했던 것이라고는 바로 달러를 찍어내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심지어 주택담보부 저당증권이라고 하는 MBS를 매입했고 그 모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변동성이 나오겠지만 그 변동성을 뚫고 나가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리온의 2021년 실적이 2조 금방일 것 같아요. 그쵸? 매출액 기준으로. 2022년 진단키트가 꽤나 효자 역할을 할 것 같습니다. 이 진단키트 하나만 갖고도 충분히 조단위 기대해 볼 만합니다. 여기에 기존 3마, 램시마, 허즈마, 트룩시마, 램시마 특히 미국에서 점유율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그쵸? 이 모습이 2023년 램시마 SC의 미국에서의 모습, 신약을 기점으로 해서 23년을 기준점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 신약으로서 38년도까지 막대한 부가가치가 창출될 수 있는 그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가면역질환 시장 50조, 여기서 20% 이상 목표를 크게 갖고 오고 있다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있죠. 레미케이드, 엠브럴, 휴미라, 이 시장을 말씀 안 드는 분이고요. 여기에 유플라이마, 얘네 두 개는 직판입니다. 그쵸? 레케노라는 중화능 확인이 필요하고요.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아바스틴 시밀러. 흡입형에 대한 기대감. 이거는 우리가 지켜봐야 되겠죠.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저는 단순한 기대감을 사실 좋아하진 않아요. 셀트리온은 늘 공매도가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숫자 찍히는 부분, 성장 폭이 나오는 부분이 저는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신약 플랫폼, 바로 SC 제형 플랫폼이죠. 전 세계에 미국의 할로자임과 한국의 알테오젠, 그리고 바로 셀트리온이 있죠. 이걸 가지고 레미케이드의 세계 최초 SC 제형을 만들었죠.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 출시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얘를 유플라이마로 퍼스트 무버, 고농도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악템나와 기타 등등의 항체의 SC 제형이 그럼 탑재가 됩니다. 신약을 계속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엄청난 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플랫폼이죠. 이미 가지고 있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 ADC 투자, 차세대 항암제 시장의 익스다를 기점으로 해서 익스다의 최대주가 될 수 있는 우리가 권한을 가졌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레고캠, 얘네 제품 물질을 가져가서 우리가 제품화를 시키고 있죠. 그리고 익스다도 자체적으로 ADC 분야에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캐사일라라는 그런 연구진이 들어와 있죠. 그리고 mRNA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또한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얘를 갖고 백신을 만들 수도 있고 항암제를 만들 수도 있고 유전자 치료제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여기에 바로 공장 10만, 9만, 1공장과 2공장, CMO 8만, 3공장, 송도 20만, 공장 캐파 증설이 되고 있고요. 글로벌 공학 생명공학 연구센터 2,000명, 우리 미래이죠. 이게 바로 우리 셀트리온 그룹의 CPU이자 바로 두뇌이자 미래라고 할 수 있는 끊임없이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회계감리 이슈 먼저 정리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거 정리하고 가야죠. 그리고 3사 합병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판, 확장, 확인이 필요하고요. 가격 경쟁력과 시장 주도권을 바탕으로 빠르게 시장에 침투해야 되겠죠. 결국은 핵심은 숫자, 우리 셀트리온의 숫자 성장 폭이 언제 나오느냐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치예요. 그래서 숫자가 찍힐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주식 투자 정말 단순한 거죠. 기업에 대한 성장 폭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되는 것. 그게 다입니다. 셀트리온의 파이프라인. 자, 다시 한번 이상준 수석부수장이 언급했던 부분이죠. 제품 6개에서 24개까지 미래 그림이 맵이 지도가
이미 다 나와 있다. 여기에 2022년도에는 이미 진단 키트가 이미 숫자에 대한 그런 그림이 상당히 나와 있다. 실제로 1조, 조 단위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가 진짜 찍힌다. 이미 매출액 2조 근방은 2021년도에 찍었습니다. 그쵸? 그래서 3사 합병과 회계감리 이슈 정리하고 2022년도 다시 한번 셀트리온의 도약의 해로 삼았으면 하는 그런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게 영화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입니다. 쇼생크 탈출. 많은 분들 영화 보셨죠, 이 영화. 제 인생 영화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정말 기억에 남는 영화, 그 중에 손가락에 꼽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그 장면의 그 대사가 좀 기억에 남고요. 그래서 그것 좀 같이 공유하려고 그러는데요. 이 장면 떠오르시죠? 이 할아버지가 이 주인공, 앤디라고 하는 남자 주인공의 가장 친한 절친이었잖아요. 복역을 마치고 이 숲속에 가서 앤디를 만나고 약속했던 장소로 가서 그 주인공을 만나러 가죠. 그쵸? 그리고 편지가 남겨있죠. 천천히 편지를 읽기 시작하는 레드. 기억하세요, 레드. 희망은 좋은 거예요. 가장 좋은 것일지도 몰라요. 좋은 것은 절대 사라지지 않아요. 이 편지가 당신에게 발견되길 빌며 그리고 건강하길 빕니다. 자, 밑에 보면은 쭉 하고 만나러 가죠. 그리고 이제 만납니다. 멕시코 어디에 있는 지우 아테노라는 곳이라서. 희망은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편지는 20년간의 준비로 지옥 같은 쇼생크에서 탈옥한 앤디가 언젠가 찾아올 친구 레드를 위해 숨겨둔 희망의 불씨입니다. 40년의 복역을 마치고 가석방으로 풀려난 레드. 자, 하지만 오랜 수감 생활로 사회에 골이 깊어져 적응하지 못하고 죽음을 택하려는 찰나 잊고 있던 앤디와의 약속을 떠올리며 둘만의 약속 장소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발견한 앤디의 희망의 메시지. 이제 레드는 희망과 함께 태평양으로 향하고 앤디와 극적인 재회를 합니다. 희망은 욕심이 아닙니다. 이룰 수 없는 몽상도 아닙니다. 희망은 미래에 찾게 될 지금의 작은 기쁨입니다.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따뜻한 가슴을 가지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 하루도 내일을 위한 작은 희망 하나를 품고 살아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우리 여유자금과 장기로 한다면 분명히 반드시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99.99999 도착합니다. 우리가 도착하지 못할 이유가 없죠. 주가가 지금 16만 원 근처까지 떨어져 있죠. 40만 원에서. 회사는 계속 성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도착하지 말라 그래도 시간 차이로 도착할 수밖에 없어요. 희망, 충분히 단순한 희망이 아닌 이뤄낼 수 있는 희망입니다. 2022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동행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